안녕하세요, 이종무입니다. 지금 좀 아침입니다. 물론 제가 아침에 오늘 10시에 오니까 되게 이른 아침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청소해야 될 시간인데 이거 틀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댓글로 한 선생님께서 뭐 하나 물어보셨어요. 사위 검사를 해서 아마 처방을 하셨는데 오히려 눈이 더 피곤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사위 처방을 하는 게 눈이 피곤하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셨는데 급하게 하나 그냥 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위 검사란 것이 어떻습니까? 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눈이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시선이 앞으로 향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외사위죠. 외사위인데 외안근을 통해서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폭주를 하는 식으로 해서 외사위를 극복하는 경우, 외사위를 그리기가 좋아서 외사위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프리즘 베이스 인을 앞에다가 걸어줘서 밖으로 나가는 시선이 그 외안근을 돌려서 이렇게 외안근을 움직여서 시선을 모아서 폭주를 해서 하나로 잡아주지 않더라도 이 안경 렌즈의 프리즘으로 인해서 이 부분까지는 그냥 나가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똑바로 나게, 안경으로부터는 똑바로 나가게 해주는 게 사위 검사고 사위 처방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원래는 외안근을 통해서 눈을 이만큼 돌려야 될 것이, 그러면서 항상 물체를 하나로 보기 위해서 폭주를 해서 힘을 주고서 있어야 될 것이, 외안근이 힘을 주고 있어야 될 것이 편한 상태에서, 안정의 상태에서도 시야가 안경을 지나서는 똑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 사람을 보는 경우에도, 이 사람을 눈을 보더라도 밖으로 이렇게 돌아가져 있는 게, 눈이 밖으로 나가 있는 게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폭주를 안 해도, 외안근에 힘을 안 줘도 물체를 하나로 융합해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똑바로 시선이 나가니까요. 이게 사위 검사를 한 후에 사위 처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더 편하게 하나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위 검사라고 사위 처방을 하는 거지, 사위 처방을 해서 해줬는데 이분이 눈이 더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처방이 혹은 검사가 혹은 그 조제가 잘못될 수 있어요. 조제 가공이 잘못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 아직 성장이 한참 지속 중인 어린이나 혹은 어른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게, 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사이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에 원래는 프리즘 베이스인을 걸어서 그려볼까요? 시야가 이렇게 앞으로 향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는, 자, 눈이 이렇게 나가는데 중앙보다 이게, 그러니까 외안근을 움직여서 이렇게 반듯하게 물체를 하나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이만큼이 돼야지, 시야가 외안근이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움직여주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원래는 이게 눈이 훨씬 더 피곤하겠죠. 그 전에 낄 때보다 눈이 훨씬 더 피곤할 거예요. 원래 요만큼 움직이고 항상 이만큼 외안근을 움직여서 물체를 하나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이만큼을 움직여야지, 외안근을 하나 움직여서 이만큼을 움직여야지 하나로 본다면은 이분은 눈이 엄청 피곤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프리즘 베이스 인을 걸 텐데 여기다가는 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걸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눈이 여기다 걸지 않죠. 여기다 이렇게 걸면 눈이 이만큼을 움직여야지 물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한참 이 철사 같은 게 이만큼으로 재다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지만은 이만큼 돌려놓으면은 돌아가도, 그러니까 외안근을 아주 강화를 시켜서 혹은 이쪽을 늘리거나, 수술을 한다면 한쪽을 좀 늘려주거나, 외안근에 한쪽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반대쪽을 좀 좁혀주거나 줄여주거나 끊어서 같이 짧게 해주거나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왕창 움직이면은 힘을 빼도 이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사위나 사시에 대한 수술이 아니라 외양간을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가지고 사위를 극복하게 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경원에서 처방하는 거는 이렇진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안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텐데 대부분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권유하지 이렇게 안경으로 이 사람의 치료를 유도하진 않습니다. 처방 내봐야 의료보험 써서 10,000원 이하인데 수술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프리즘을 해서 처방하면은 안경사들이나 돈을 벌지 안과 의사 선생님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방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예.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눈에 이렇게 불편한 게 오면은 의사 선생님 처방은 대부분의 일반 고객분들이 그러려니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처방을 하면은 불편하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있고 비전 세라피 같은 거 이미 시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해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댓글로 주셨던 분 말씀이 상사위를 0.5 프리즘 이렇게 교정을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외사위나 이런 게 아니라 외사위나 내사위가 아니라 상하 프리즘을 0.5 프리즘 처방을 하셨대요. 근데 그리고서 오히려 눈이 더 피곤하고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포롭토로 검사를 합니다. 사위 검사를 할 땐 포롭토가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포롭토로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가 이렇게 빠듯하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시가 있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사위가 있어서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간헐적 외사위란 게 있죠. 이분은 원래 외사위가 있는 분인데 힘을 줘서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피곤하면은 이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에 이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 눈은 힘을 거의 보이는 걸 좀 적게 보고 이쪽으로 좀 뒤로 보는 쪽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상하 사이가 있다면은 이분도 아마 원래 자체가 고개를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그 상하 사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요령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포롭토를 앞에 대고 검사를 하면은 포롭토로 해서 얼굴에 저기다가 가려지잖아요.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분은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계신다면은 그 정도가 저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보이려고 이만큼 심하게 했지만은 약간 정도게 정말 우리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약간 삐딱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포롭터에 들어있는 렌즈 자체가 이미 프리즘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쪽은 중심보다 위로 올라갔고 한쪽은 옷이 광학중심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갔고 이러면서 프리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사위 검사를 하면은 이분이 안경을 쓰시나 안경은 눈썹에 떨어져 있는 거래 이러면 똑바로 반듯하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고개를 기울이면은 이분은 이게 좀 다른 아까 포롭토는 반듯한데 이게 고개를 기울였지만은 안경을 쓴 상태에서 고개를 기우면 안경도 같이 삐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위 검사를 우리가 테스트했을 때가 착오가 생기는 거죠. 이분의 시생활과 맞지 않는 경우죠. 그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위 검사를 하고 사위 처방을 해서 만들어 드리기 전에 우리가 프리즘을 트라이얼 렌즈 세트에 넣어서 써보시고 괜찮은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이렇게 구멍이 있겠죠. 포롭토에 안경 렌즈 들어가는 그 구멍이 봤을 때 한쪽이 위에 있거나 한쪽이 아래에 있거나 이거를 좀 이 포롭토에 기울이거나 아니면 이분의 고개를 맞춰서 그거를 거의 될 수 있으면 OC의 양쪽에 비슷하게 떨어져 있도록 맞춰줘야 됩니다. 네. 제가 괜한 말씀드려서 검사가 더 힘들어지셨을 수도 있어요. 프리즘 렌즈 처방을 하셨다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꽤나 큰 렌즈를 꽤나 큰 비용의 렌즈를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는데 0.5 프리즘 정도면은 광학중심적 이동함으로써 처방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하실 때 고개가 삐뚤어져 있는지를 검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검사를 하시고 검사가 끝난 다음에 트라이얼 렌즈 셋에다가 프리즘 처방을 넣어서 써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